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은 메가 LCC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노선의 실적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진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진에어 일본 매출 비중 굉장히 높습니다. LCC 중에 1위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일본 여행 함께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. 좀 아쉬운 부분이 최근에 중국에 대한 여객이 좀 뜨고 있는데 이런 중국 매출 비중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 LCC로 인해서 중국 노선까지 공략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진에어의 차트적인 측면이겠죠.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저희가 짜는 게 좋을지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.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일본 현황 좀 간단하게 보시면 일본 여행 같은 경우에 굉장한 수요가 보이면서 진해 같은 경우에도 좀 큰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. 이런 와중이다 보니까 여행 업계에서도 일본 여행 상품을 강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진해와의 시너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.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항공 노선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 여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시너지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본 노선 매출 비중이 58%로 가장 높은 진해와 큰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.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현재 뜨고 있는 중국 노선에 대한 매출 비중이 너무 적다는 것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해소할 수 있을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기대해 보시는 것 두 가지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실적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올해 1분기에는 이렇게 견조하게 지속되고 있는 일본 여행 수요 흥행과 돌아온 동남아에 대한 노선 성수기로 인해서 좀 최대 실적들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 여객 공급량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동기 대비 30%가량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탑승률 90% 이상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측면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호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인 점만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저평가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좀 중요한데요. 일단 진해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합병 간에 유럽을 비롯한 국제선 슬롯 배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 좀 리스크적인 측면, 조금 더 저평가가 되고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회복률이 낮은 중국 노선에 대해서 좀 저조한 실적 노출도로 인해 상승의 룸이 좀 다소 재현되어 있다는 점도 조금 이 대한항공의 타 항공사들에 비해서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. 역대급 전망에도 불구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해봐야 되는 부분 바로 메가 LCC를 좀 가시화되면서 메가 LCC로서의 성장과 동시에 에어 부산 그리고 에어 서울의 중국 노선 실적이 만약에 이제 더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향후에는 진에어의 매우 긍정적인 실적 전망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중국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어떠한 이유일까요? 일단 에어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중국 노선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중국에 대한 여객이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. 이 올해 1분기에 국내 항공사들의 한국, 중국에 대한 여객 수송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난해 동기 대비 641%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요. 특히 코로나19 전과 저희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70% 가까이 회복한 수치이기 때문에 항공업계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중국 여객의 수요를 잡기 위해서 노선 증편을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구적으로 좀 달별로 좀 쪼개서 본다고 하시면요. 1월 같은 경우 87만 명이었는데 2월에 101만 명으로 좀 큰 폭으로 증가를 또 했습니다. 3월 같은 경우에도 97만 명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한다면 보통 1월과 2월은 좀 극성수기입니다. 따라서 3월은 비교적 여객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3월에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, 중국에 대해서 여객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 여기에 대한 이유는 바로 두 가지인데요. 상용과 관광에 대한 이동이 함께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상용,
노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출장, 공무 등 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노선인데요. 이 업무차 한쪽으로 가는 노선 수요가 현재 대부분 회복하면서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관광 같은 경우를 좀 본다고 하시면 최근에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관광 노선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중 여객이 좀 폭증을 하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진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해가 외형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국 노선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노선 저희가 메가 LCC로 탄생을 하면서 확보할 수 있을지, 앞으로 수익성도 증대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또 어떤 부분 지켜봐야 될까요? 이러한 한중 여객이 폭증을 했는데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. 여기에 대한 근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분간 일단 한국과 중국의 회복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국과 중국의 운수권 자체도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운수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. 이 외국 정부와 회담을 통해서 운항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권리인데,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운수권이 없으면 운항을 못합니다. 따라서 운수권이 있는 지역만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운수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. 따라서 이렇게 운수권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증가하는 것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이 바로 관광노선 탑승률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일정 부분 많이 회복을 했지만 아직 30%에서 40%에 머물러 있는 만큼 좀 추가로 늘어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제 메가 LCC에 대한 기대감들 함께 살펴봤고요.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두 가지의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. 실적적인 측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는 메가 LCC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가 좀 가시화되면서 좀 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좀 차트를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고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와 이 장기 이평선이 얽혀져 있는 이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도 있죠. 뭐 합병에 대한 리스크, 합병이 좀 성사가 안 된다던가 아니면 고환율, 고유가에 대한 리스크적인 측면이 좀 부각되면서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전에 지지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 지지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고요. 또 중요한 게 이 저점을 있는 하락 추세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추세선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진흥의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두 가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